안녕하십니까? 법원 아빠의 김경수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구독자 1000명 언제 되나요? 언젠가 되겠죠? 오늘 내용이 뭔가요? 혹시 최근에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혹시 보셨는지 봤죠? 보셨어요? 네. 거기에서 보니까 흥미로운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부작위에 의한 살인. 아주 흥미롭죠. 저도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사건 지난주에 나왔던 거죠. 근데 그거 딱 보는데 거기 이제 한 변호사님께서 부작위 범에 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법에 대한 공부를 할 때 형법 총론 시간에 배우는 부분이에요. 그 형법 규정 18조에 보면은 부작위 범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법 제18조 부작위 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해서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일단 부작위가 뭔지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부작위가 뭘까요? 부작위의 반대가 뭘까요? 자기겠죠. 그렇죠. 자기는 뭐예요? 자기는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근데 부작위는 방관한다던가 그런 의미의 뉘앙스가 좀 느껴져요. 정확해요. 자기는 내가 뭔가 적극적으로 하는 거고, 일반 통상적인 형법상의 범죄들은 전부 다 자기범이죠. 자기범이에요. 그걸 기본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어요. 그게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부작위한 경우를 처벌하기 위해서 아예 부작위범도 처벌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작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방관하는 거, 방치하는 거, 행동하지 않는 거, 이게 부작위인 거예요. 근데 이제 법 규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작위범을 모든 경우에 처벌하는 게 아니라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해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 예를 들면은 뭐 대표적인 아예 그 범죄 자체가 부작위범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있죠. 교통사고 났을 때 내가 사고를 내서 누군가 다쳤는데 그걸 조치하지 않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해요? 처벌하죠. 그게 부작위범이에요. 뭔가 행위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거를 처벌하는 거. 그게 부작위범이에요. 근데 도로교통법상의 그 교통사고와 관련된 것들은 아예 부작위범을 별도로 해서 아예 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는 거죠. 아까 그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위험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 그죠? 야기한 자가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 보면은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누가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될까요? 떠오르는 거는 비행기 기장. 비행기 기장? 선장. 선장? 좀 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경찰. 예를 들어서 경찰은 우리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분이죠. 내가 일반 사람이에요. 내가 김경수인데 제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 앞에 가다가 누가 픽 쓰러졌어. 그 사람을 제가 도와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결국에는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 해서 사망하게 됐어. 제가 그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한 그 부분을 책임져야 될까요? 내가 그 사람 도와주지 않았으니까 내가 부작위범으로 살인범으로 처벌받아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근데 만약에 그 지나가는 내가 경찰이야. 경찰인데 누군가 지금 쓰러져서 막 지금 뭐 큰일 날 것 같아. 근데 그거를 내가 방관하고 그냥 갔다. 그러면은 그 결과 발생에 대해서 그 경찰은 책임져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네요. 생기게 될 수 있어요. 어떤 결과를 책임져야 될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그걸 방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사건으로 돌아가 볼게요. 거기가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가평의 무슨 계곡 같은 네, 계곡이죠. 그 계곡에 친구들끼리 같이 놀러 간 거죠. 거기에 이제 이 사건의 피해자이신 그분도 같이 가셨던 거고, 중간에 이 사건의 매우 결정적인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 계셨죠. 그것을 알고 싶다 보니까 조금 다른 진술을 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 진술에 의하면, 그리고 그분 진술과 그 뒤에 비어져 있는 공간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튜브를 가지러 올라간 사이에 뭔가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런 상황들에 비추어 볼 때 그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뭔가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대상으로 해서, 그 피해자분을 대상으로 해서 가해 행위를 한 건 아닐지 모르더라도 당시 정황상 당사자들이 전부 다 수용도 열심히 진짜 잘할 수 있는 거였고, 그리고 같이 놀러 간 거잖아요. 같이 놀러 간 친구가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 친구한테는 그걸 방지해야 될 의무가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신인칙상 충분히 그런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여져요. 만약에 이 친구들이 같이 갔던 그 친구들이 전혀 수용도 못하고 전혀 뭔가 그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뭐 튜브도 없었고 뭐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었고 같이 간 친구였고, 그런 상황에서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았다? 충분히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해서 공소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 내용들의 그 진술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해낼 수 있다면 충분히 공소제기할 수 있을 것처럼 좀 보여졌어요. 부작위범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뭔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일어나는 뭐 판례 대표적인 게 있나요? 그러면? 사실 가장 대표적인 게 있죠. 세월호 사건을 다들 알잖아요. 그렇죠. 그 세월호 사건의 선장님이 그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무기징역 선고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선장으로서 그 아이들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으셨잖아요. 어떤 보증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의무를 저버리고 세월호 사건의 그 선장 같은 경우에는 먼저 나왔잖아요. 그 아이들을 버려두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아이들을 구해줘야 할 의무가 있고 그걸 책임져야 할 사람이 그걸 저버리고 나왔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받으셨죠. 오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사실 책에만 나오는 얘기지 실제 판례를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보면서 그 단어가 나왔을 때 전 매우 일단 흥미가 갔고, 그리고 그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매우 궁금해요. 검찰에서 그 사건을 만약에 실제로 공소 제기하게 된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공소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그 사건 진행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 지금 현재 뭐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그 결과 추이 보면서 결과 나오면은 다시 한번 이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